빅팩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 번도 해보신 수도 있으세요? 좀 해봤어요. 아, 좀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어제 마지막에 렌더링을 하고 끝마쳤었거든요. 근데 렌더링 관련해서 조금 불투명한 그런 렌더링을 하는 방법을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는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에펙 한번 활성화해 주시고요. 뉴 프로젝트 명을 어, 네. 그리고 얘를 한번 음,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불러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파일에서 임포트를 찾아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 컨트롤 I 누르셔도 임포트 창이 뜨게 되고요. 아니시면 이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셔도 불러오기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셨으면 다운로드 쪽 들어가셔서 그 3-1AEP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푸테이지, 영상 소스, 이미지 소스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AEP가 애프터 이펙트 확장자명이에요. 그래서 AEP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운은 뭐 받아요? 다운로드는 둘 중에 하나 받으시면 돼요. 똑같은 파일이어서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MOV 렌더링이라고 하는 컴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컴포지션이 컴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더보기가 가능합니다. 폴더 하단에 보시면 MOV 렌더링이라고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컴프 파일이 저절로 하단에 타임라인 쪽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프가 미리 보기 창이죠. 배경이 지금 검정색인데 얘가 사실은 좀 불투명한 파일이에요. 불투명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좀 화면 봐주시면 아직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단에 이 컴프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격자무늬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예, 이렇게 다시 꺼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불투명한 파일입니다. 불투명한 파일. 얘를 제가 애드 렌더 큐를 통해서 어제는 저희가 익스포트를 할 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큐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드 투 렌더 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똑같이 지금 요거를 클릭을 해서 창을 활성화를 해주세요. 파일에 익스포트에 Add to Render Queue를 클릭을 해주세요. 예, 다 클릭하셨나요? 예. 미디어 엔코더 큐는 어도비에서 만든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렌더 Q는 애프터 이펙트 상에서 자체적인 출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웃풋 모드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출력 시스템,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 AVI도 있고 MP4도 있고 그리고 뭐 JPG 시퀀스도 있고 GIF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MP4 파일을 좀 많이 출력을 해요. MP4 파일의 장점은 용량이 적고 화질이 좋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MOV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MOV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맥용 출력한 형식이에요. 맥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도 플레이어를 뭐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네, 로 주로 나온 그런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포맷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배경이 불투명한 편집에 좀 수월한 프로그램으로 형식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MP4가 아니라 MOV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는 퀵타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퀵타임을 한번 찾아볼게요. 포맷에 들어가시면 퀵타임 보이시죠? 얘를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을 해주시고 그 배경이 불투명한 애로 할 건데 원래는 RGB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을 RGB 플러스 알파로 바꿔줍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다 하셨죠? 음, 포맷 옵션 들어가셔서 네, 비디오 코덱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K를 눌러주시면은 이 확장자명이 MOV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배경이 불투명한 MOV 파일로 저희가 출력을 할 거고 출력을 어디에 할지를 경로를 세팅을 하는 게 안 보이죠? 어디다 어떻게 하면 경로를 세팅할 수 있냐면 아웃풋 2라고 보이실 거예요. MOV 렌더링 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뭐 이름에 맞는 그런 폴더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렌더링이라고 해서 음, 네, 여기다가 경로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웃풋은 그냥 파일명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렌더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여기 로딩바가 보이시죠? 로딩바 보이면서 끝마치면은 끝마쳤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경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출력이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출력이 잘 됐고요. 음,
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좀 더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컨트롤 N 같은 경우에는 소영님 들어오셨네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제 OTA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컴포지션은 고화질을 의미를 하는데 뉴 컴포지션의 단축키는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도화지를 하나 또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새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그냥 컴포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은 10초로 해주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맞춰가지고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듀레이션은 10초, 프레임 레이트는 30, 가로, 세로는 1920에 1080. 다 하셨으면 컴프 네임은 1, 그냥 해서 OK를 눌러줄게요. 네, 그리고 컨트롤 I를 눌러서 아까 저희가 출력한 파일 있죠? 걔를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I는 불러오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다운로드가 아니라 출력한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음, 이렇게 불러오기를 했고, 그리고 3-2 폴더 보시면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3-2 mp4라고 하는 동영상 파일이 있어요. 얘도 불러오기를 해줄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MOV 렌더링이 있을 거고 3-2 mp4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2랑 MOV를 하단으로 끌어주시면은 타임라인에 알아서 자동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두 가지 파일을 복수 선택을 해서 타임라인 창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클릭한 거를 놔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시죠? 순서를 바꿔 볼 텐데요. MOV 렌더링이 상단으로 가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출력을 배경이 불투명하게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단에 댔을 때 이런 식으로 효과처럼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불투명하게 출력하실 때는 출력하시는 값이 퀵타임으로 하시고요. 네, MOV 형식이고 그리고 채널 선택을 하실 때 꼭 RGB 플러스 알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불투명하게 출력이 안 돼요. 네,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습하는 겸 아까는 저희가 랜더큐 통해서 했죠. 이번에는 어도비의 자체적인 출력 시스템 어도비 엔코더 Q를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일 들어가셔서요. 익스포트에 Add to Adobe Media Encoder Q 있죠? 이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될 거예요. 클릭- 네, 소연님. 네. 요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가 더 실행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MP4가 용량이 적고 화질이 좋다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완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MP4로 해보도록 할게요. MP4 출력하려면 여기 첫 번째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H.264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좀 로딩이 걸리고 있네. 네, H.264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예, 아웃풋 어디다 하는지 궁금하시죠?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이 컴프1 mp4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브라우저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 바꾸는 거 어딘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때 파일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익스포트 비디오 있고 익스포트 오디오 있죠? 영상이 음성이 있을 수 있고 영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음성이 없는 그런 영상들 있죠? 그래서 이건 오디오를 내보내지 않는 그런 영상을 의미를 하고요. 오디오까지 내보내려면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 지금 뭐 가로, 세로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어떤 영상이 출력되는 건지를 시간에 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구간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이 하단에 삼각형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좁게 드래그해서 세팅을 하시면은 이 구간만 출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저희는 다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은 어떻게 하시냐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있죠? 예,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근데 경로를 좀 세팅을 하고 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 창에서는 파일명을 클릭을 하시면은 경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창에서 또 출력 경로를 세팅을 하고 싶으면 커스텀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또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경로를 바꿔봅니다. 이거 멤버링이라고 하고 네,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로딩바가 보여지면서 출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하는 거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력된 파일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재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배경이 불투명하게 출력을 한번 하고 배경이 또 꽉 차도록 해서 출력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잘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지금은 주로 책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 책에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복습하시거나 하실 때 자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시 앱팩을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텍스트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텍스트 툴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뉴 컴프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누르시면 새 컴프였죠? 여기에다가 텍스트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텍스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텍스트는 툴이 있어요. 메뉴바 상단에 보시면 T라고 있죠? 얘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툴이에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T입니다. 이 도구바에 있는 도구들은 이렇게 꾹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삼각형이 있는 친구들은 꾹 누르시면은 하단에 약간 비슷하거나 유사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른 기능들이 숨겨진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T를 꾹 눌러보시면 horizontal 타입 툴이 있고 vertical 타입 툴이 있죠.
호리젠탈 타입 툴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쓰는 거고, 버티컬 타입 툴은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써보면 제가 여기다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도비가 미국에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텍스트를 쓰면은 항상 오른쪽 글씨 하나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썼는데 마지막 글자가 안 보이죠? 이거를 오른쪽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게 호리젠탈 타입 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T를 눌러서 T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버티컬 타입 툴에서 클릭한 거를 놓으시면은 이번에 세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크게는 툴은 여기까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하는 개념에서 어제 도구 툴에 대한 단축키가 몇 가지 있었죠. 셀렉션 툴은 V고, 핸드 툴은 H,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텍스트 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T가 단축키입니다. 에펙 같은 경우에는 워드나 한글이랑 달라서 이렇게 텍스트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른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텍스트를 쓰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텍스트를 쓴 다음에는 셀렉션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텍스트 기능에서 빠져나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시면은 계속 이제 텍스트를 쓰고 선택도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이게 워드나 한글처럼 자동적으로 기능이 선택 툴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써봤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패널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텍스트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널이 캐릭터 패널이에요. 캐릭터 패널은 텍스트 패널이랑 항상 따라다니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어제 저희가 윈도우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패널을 열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찾아서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캐릭터라는 패널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꺼놓으면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윈도우 들어가셔서 캐릭터라는 패널을 켜주셔야 되고, 그또 하나 필요한 패널이 파라그래프가 단락이죠. 이 단락이라고 하는 애도 찾아서 활성화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텍스트 쓰기에 주요한 패널은 캐릭터. 아마 포토샵 하신 분들은 이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 두 패널은 활성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리고 이 텍스트를 쓰시는 거는 텍스트를 쓰시는 거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시면은 하단에 이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개설되면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또 바뀌게 되면은 소스 네임명이 바뀌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박스형으로 생성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이 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박스를 내에서 네, 그리고 자동 줄바꿈이 이 안에서 되게 됩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시고 당연히 그냥 화면을 클릭하면은 자동 줄바꿈은 들어가지 않죠. 그냥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박스 안에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바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 박스 바깥에다 글씨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네모 형식이잖아요. 네모 형식이어서 하단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은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은 밑에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박스에다가 텍스트 한번 해보시고, 네, 화면 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고 계시죠? 시간을 이제 따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화면 보면서 빨리빨리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반은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었고, 이번엔 캐릭터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텍스트를 하나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오늘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캐릭터 패널에 아무래도 중요한 게 폰트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게 폰트예요. 폰트 정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폰트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폰트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전 도형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색상이 보이시죠? 이게 필 컬러는 색상, 안에 채워진 색상 얘기하는 거고, 스트로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선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피커가 나오는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서 색상 바를 선택을 하고, 여기 왼쪽에 박스에서 명암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빨간 짝대기가 되어 있는데 얘는 논 컬러라는 뜻이에요. 없는 상태인데 더블 클릭해서 제가 다른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흰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선이 생기긴 했는데 좀 너무 얇죠? 이 선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또 삼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픽셀 값을 이렇게 늘리시면은 선을 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선이 이게 텍스트 크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높이시면은 텍스트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선의 두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면이 이렇게 하얘지는 현상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 보시면 스트로크 오버 필이 있죠? 이거는 그 선을 색상보다 위에 배치를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필 오버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보다 색상을 위에 배치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 오버 스트로크 하시면은 좀 왜곡이 사라져요. 색상이 먼저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글씨가 겹쳐진 상황에서는 fill over stroke를 하시면은 텍스트 순차적으로 어떤 선은 색상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all fill over all stroke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선이 모든 색상보다 아래에 깔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all stroke over all fill은 반대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하실 때 추천하는 거는 all fields over all stroke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좀 글씨 왜곡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이거는 사실 한글이랑 워드랑도 비슷해요. 텍스트 크기 조정하는 거 그리고 글자의 줄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글자의 줄 간격도 어도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토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좁히시면은 줄 간격을 이렇게 겹치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간 간격. 네. 너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특징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 비율, 가로 비율로 왜곡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 A랑 A가 두 개가 있는,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아이콘 한번 볼게요. 조금 특이한 거라. 이거는 베이스 라인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라인 변경은 기준점을 약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있을 때 이렇게 플러스로 하면은 텍스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마이너스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베이스라인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자의 그 자간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인데요. 저희는 사용을 할 일은 많지 않을 거고,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텍스트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글이랑 워드에도 많이 쓰이는 볼드, 기울이기, 그리고 얼캡스랑 스몰캡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문에 적용을 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의 텍스트가 있다고 쓸게요. 근데 캡스, 얼캡스라고 하는 거는 영문 같은 경우에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죠. 이 소문자를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얼캡스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대문자로 한꺼번에 변동이 돼요. 이 얼캡스가 스몰 캡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대문자긴 대문자지만 사이즈가 좀 작은 대문자.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다 작은 대문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첨자, 아래첨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화면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얼필스, 스트로크를 기재를 해주시고 베이스라인 시프트 바꿔주시고 선이랑 색상 넣어서 텍스트 하나만 화면에 적어주세요. 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려우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음,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출석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김소연님 오셨고, 선유원님, 손유진님, 송예림님, 이수빈님, 이태검님. 네. 혹시 제가 출석 안 불러주신 분 있나요? 수업은 어떠세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파라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파라그래프. 네, 주간격 오토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앱팩에서도 단락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얼라인 텍스트는 왼쪽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를 양쪽으로 정렬하고 마지막 줄을 왼쪽으로 정렬을 하는 애고요. 그리고 다음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양쪽으로 정렬하고 마지막 줄을 가운데로 정렬을 하는 친구인데 양쪽 정렬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줄은 가운데 정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양쪽 정렬하고 마지막 줄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양쪽 정렬하고 네, 마지막 친구는 모든 문자를 강제적으로 양쪽 정렬을 하는 친구. 음, 네,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얘네는 뭐 앞에서 3개 정도만 많이 쓰실 거예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굳이 이것까지는 많이 안 쓰실 거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 정렬. 이것도 좀 많이 어떤 데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아이콘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자의 기준점을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왼쪽 정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는 기준점을 저희가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위쪽에다가 여백을 넣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쭉 하시면 네, 위쪽에 이제 위쪽 공간에 여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 얘는 그 첫 번째 글자를 뒤로 보내는 그런 들여넣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저희가 왼쪽에다가 기준점을 넣는 그런 기능을 첫 번째로 봤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기준점을 이동을 하는 애예요. 네, 텍스트가 커서 그런지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행간의 아래쪽 간격을 조정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가 쓰여지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자가 쓰여지는 건데 한번 써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텍스트 저희가 간단하게 써봤는데 텍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폰트를 디자인하는 것도 있지만 좀 예쁘게 꾸미려면 폰트가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폰트 자체가 주는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알아보면은 이렇게 지마켓의 폰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마켓 산스라고 하거든요. 이 폰트를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 유튜브 썸네일에도 가독성이나 시인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많이 좀 하고 활용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TTF, OTF 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 게시글을 제가 위치를 보내드릴게요. 저희 카페명 뒤에다가 슬래시하고 12 치시면은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또 많이 배포하는 곳이 네이버에서 배포 많이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뭐 나눔 글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폰트를 무료로 뿌리고 있어요. 마루그리 글꼴, 나눔 글꼴, 뭐 클로바 나눔 승불 시체 뭐 이런 거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눈누라고 하는 곳이 또 있어요. 눈누는 약간 무료 폰트를 많이 모아놓은 사이트이기도 한데 근데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상업용 폰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폰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체킹을 해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폰트로 하는 게 좋을지. 이 폰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에펙으로 공부하기 뭐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 느낌 나는 폰트는 이런 데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게 좋겠죠? 이거 이쁘네요. 그래서 폰트 정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어디에도 쓸 수 있다. 어, 폰트 자유롭게 재배포도 가능하다. 상업용 사용도 가능하다. 대신 유료 판매만 금지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폰트는 뭐 괜찮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폰트 다운로드 사이트로 연동이 돼요. 그쵸? 해당 사이트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폰트 하나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눈에서 예, 저장 여러분들 다 폰트 정도는 잘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간혹 보면 폰트 설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지금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폰트 하나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TTF 확장자죠?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설치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 네. 그래서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몇 가지 폰트 보면은 이렇게 평창 명화체 이 폰트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저는 예쁜지 모르겠는데 뭐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폰트들도 있고요. 또 많이 활용되는 폰트가 이 티몬체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티몬. 티몬에서 나온 폰트예요. 그리고 이 티몬체 유튜브 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제목 위주로 많이 활용을 되는 폰트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몇몇 가지 또 폰트가 있어요. 예, 이거 그냥 원래 제목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빠른 작업을 위해서 좀 폰트를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헤이 악토버 폰트나 노토 산스 네, 저희가 조금 이따가 폰트를 좀 활용을 할 거여서 폰트 몇 개 좀 다운로드 받아주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헤이 악토버라고 하는 폰트가 있는데 얘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설치. 어떤 느낌의 폰트냐면 이런 느낌의 폰트거든요. 영어 폰트예요. 이게 아무리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폰트가 주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렇죠. 어떻게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지금 여기 있네요. 예, 이런 식의 폰트예요. 얘는 흰색으로 쓰시는 게 좀 예쁜데 이 선을 삭제하고 흰색으로 쓰시면 이런 폰트 느낌. 이렇게 되고요. 영 자간을 띄우고 네, 그리고 영상 하단에 깔아보면은 약간 이런 감성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느낌이 나쁘지 않죠? 이렇게요. 어,
어, 몇몇 가지 폰트를 좀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네,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